방송에서 남산 위의 저 소나무라는 가면을 쓰고 노래했던 2AM의 창민 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니 내가 아니게 된다. 내가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나인 내 모습을 찾는 시간입니다. 심리연구소 나를 찾아줘. 숨은 나를 발견하는 시간, 심리연구소 나를 찾아줘. 이분이 복면가왕에 출연하신다면 저는 못 맞힐 것 같습니다. 왜냐? 매주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수 심현보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복면 의사라는 예능을 만든다면 꼭 한번 섭외하고 싶은 분. 근데 아마 그 말투 때문에 누군지 분명히 바로 알 거예요. 바로 알죠. 정신건강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예, 네. 바로 알 것 같아. 복면 써도. 모를 수가 없어요. 김대동 씨 같지 않습니까? 그거 두 개는 약간 헷갈릴 수 있겠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김재동 씨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네. 김현철 선생님입니다. 네네. 그렇죠. 예. 그래도 또 딴 분으로 알걸요 아마. 네네. 누구요? 뭐 이렇게 개그맨 김현철 씨 네네. 아니면 예. 오후의 발견 김현철 씨. 네. 괜찮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김재동 씨로 할까요? 이렇게는 얘기 안 하니까.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네. 진짜 그 복면이나 네. 가면이 주는 힘이나 용기 그런 게 있나 봐요, 선생님.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벌써 예전 영화 됐네요. 벌써 20년 전 영화인데 짐 캐리의 데뷔작 마스크. 그죠? 마스크 영화가 바로 복면이 주는 용기, 힘에 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의학에서도 그 마스크라는 표현을 써요. 페르소나란 말이 있는데 결국 이제 사회적인 나 이런 느낌인데 지금 복면 가면 실제로 가면을 쓰니까 내 이름이 내 정체성이 숨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더 나답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안 좋은 부분이 익명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뭐 댓글, 뭐 악성 댓글 이렇게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용기도 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써야 되겠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 느낌. 그게 네네. 또 다른 나이기도 하지만 그 네. 익명이라는 그 힘이 주는 게 또 나쁜 쪽으로 뻗게 그렇죠. 되면 발현이 무한대로 되면. 가니까 그죠? 네,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심리연구소 나를 찾아줘. 주제가 바뀌었죠, 심현보 기대가 씨? 돼요. 예, 기대가 됩니다. 나의 연애 패턴 이런 중요합니다. 연애 패턴이 뭐 그렇죠. 연애 패턴. 지난주에 그 이 주제를 발표하자마자 우리 심현보 씨와 선생님이 많은 얘기 막 갑자기 나누다가 네. 그러다가 제가 다음 주에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잘렸죠. 네. 저는 다른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본인이 느끼는 본인의 연애 패턴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일단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생각을 실제로 하시는지 나는 이런 연애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인지를 하시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얘기해줘서 아는 건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해요. 두세 명 이상 만나보면 패턴이 나올 거예요, 정말. 그렇죠. 관계는 항상 반복적으로 이제 반복되거든요. 심지어 건강하면 모르겠는데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저희들은 그걸 찍어주죠. 나는 이번에도 이런 관계를 빠지는구나 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걸 알게 하면 아는 만큼 조심하게 되고 이제 교정이 되는 거죠. 지금은 결혼을 하셨지만 우리 심현보 씨 연애 패턴은 어땠나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결혼 안 한 채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패턴 자체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나중에는. 근데 하나 있었던 거는 저는 확실히 좀 성격이 밝은 여자분을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활동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면이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좀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가만히 있고 뭐 좀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저랑 연애하는 혹은 결혼도 마찬가지였는데 상대방은 네네. 그런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밝고 활동적이고 뭐 이런 분들한테 좀 매력이 느껴지는 이런 패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상대방의 어떤 개성은 그렇다 치고 관계 양상 있지 않습니까? 뭐 누가 뭐 리딩하고 뭐 끌려가고 이런 뭐 그런 그렇죠, 그렇죠. 부분들은 어떠신지 능동적이냐 제가 갑자기, 수동적이냐 뭐 이런 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저는 네네. 보면 알 것 같지 않으세요? 끌려갑니다. 네. 능동적인 인간형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괜히 물어봤다. 네네. 예, 예, 예. 네. 네. 좋습니다. 대화가 뚝 끊기는 느낌이세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부대 가족 여러분들의 연애 패턴은 어떤지 첫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자, 익명인데요. 서울시 마포구에서 문땡땡님의 사연입니다. 몇 번의 연애를 겪어보니 저에게도 연애 공식이 있더군요. 첫째, 연상만 사귄다. 둘째, 항상 그들이 먼저 접근했고, 셋째, 내가 좋은 사람보다 나 좋다는 사람하고 연애를 시작한다.
저는 상대의 외모, 스펙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나를 좋다고 하면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말하죠. 넌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귀는구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살 연상인 분도 만나봤고 제 키가 170인데 결코 제가 하이힐을 신어서는 안 되는 남자분도 만나봤고 누구든 그저 제가 좋다니까 그 감정 하나만 보고 만났고 뭘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혹시 부담 느낄까봐 무조건 편하게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던 어느 날 남자들은 말했죠. 우리 헤어져. 네가 먼저 좋다고 옆구리 콕콕 찔러놓고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옆에 있어준 나에게 왜 남자들은 이별을 통보하는 걸까요? 저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연애만 하는지 제 자신이 참 싫습니다. 이 바이올린 잔인한데요. 너무 막 가슴을 후벼 파는데요 지금. 지금 바이올린보다 김현철 선생님의 한마디가 정말 잔인했어요. 우리 헤어져. 음이 있어서 중간에 우리 헤어져. 좀 많이 헤어져 준 느낌이죠. 그죠? 네네. 그냥 나를 네. 좋다고 하면 연애를 시작한다. 그리고 남자들이 먼저 헤어지자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일단 뭐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다 느낌이 있을 거예요. 공통적인 느낌은 이분에게 뭔가 자신만의 어떤 자신의 심지가 없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 팔린 책이지만 하여튼 연애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왜냐 제가 연애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곧 팔리겠죠. 이미 옛날에 몇 년 전에 낸 책인데 자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자 연애에서 사랑에 진전된 관계에서 대부분 정신 증상이 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생판 남하고의 관계에서는 아주 극심한 불안, 우울까지 안 오는데 꼭 사랑에 진전된 관계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 느낌인데 자신은 수동적이지만 절대 거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의 자존감 자체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기준은 하나도 없고 내가 어떤 끌림이라든지 교감이라든지 나는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의 조건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작 조건이 연상이 다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연상이라는 게 물론 다는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대상을 선택할 때는 그래요. 대부분 보편적으로는 이상적인 부모상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뭐 아버님이든 간에 뭔가 약간은 내가 사랑을 덜 받았다든지 그런데 거기서 내가 더 요구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뭔가 교감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을 더 구할 수 있겠으나 이분은 그런 조건을 내거는 것조차도 스스로에게 용납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스스로 폄하하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분들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뭐 처음에는 남자분들이 야 좋다겠지만 계속 지나면서 뭔가 밋밋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자분들의 느낌은 이 사람의 심정을 뭔지 모르겠고 오히려 몸이 건조한 거죠. 소위 말해서 좀 지루해지는 거죠, 쉽게. 네, 지루해지는데 이 몸이 건조한 게 결국은 이게 감정을 이분 같은 경우 의외로 이런 게 바로 그 자기애성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막 공주병 이런 게 아니고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가 억압한 나머지 그냥 껍데기로만 살아가는 거죠. 이러니까는 남자들 아무리 남자도 감정이 있는 동물인데 그렇죠. 뭔가 교감을 해야 되는데 교감을 깼고 맨날 뭐 이거 먹을래? 짜장 먹을래? 네. 뭐 짬뽕 먹을래? 네. 이래 버리니까는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흥도 없고 내가 같이 다니고 있는 이 사람이 인형인지 뭐 그렇지. 모르겠는 거예요. 짜장면 먹을래? 네. 짬뽕 네. 먹을래? 네. 네. 짜장면 맛 나는 짬뽕 먹을래? 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복이니까 당연히 남자분들은 뭔가 모르게 좀 약간 진짜 질린다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 들겠고 아마 남자분들도 헤어질 때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면서 헤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저는 반대로 또 네.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네네. 문땡땡님 입장에서는 네. 그 사람한테 맞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면이 분명히 짜장면 있겠죠. 먹으려 그랬는데 나 짬뽕 먹는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이 싫어할까 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도껏이어야 되는데 이분은 자신의 어떤 기호라든지 모든 의견을 주장하는 자체를 굉장히 두려운 거죠. 조금이라도 내가 내 주장을 했다가는 거절당하고 사랑받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 이게 연애도 그렇고요. 네. 근데 사람 관계에서 이게 그 배려라는 것하고요. 취향의 부재 있잖아요. 그 두 개의 어떤 경계가 되게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람이 좋아서 네. 이 사람한테 잘 맞춰주는 선과
난 정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이렇게 느껴지는 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계가 사실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누굴 좋아하면 사람이 조심스러워지게 되고 그렇죠. 그 사람한테 맞추고 싶어지거든요. 초반엔 그렇죠. 초반엔. 나는 다른 아이들을 만나면 되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인데 얘만 만나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 거야. 이 사람이 먹자는 거 먹고 싶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게 연애의 어려움이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한판 싸우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번 싸워줘야 또 그분의 진면목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진면목조차 없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어떤 적절한 내면에 숨어있는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라고 좀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살려줘도 절대로 거절당하지 않는다. 이런 분은 거절에 대한 불안 되게 많아요. 네, 오히려 좀 살려주면 이분이 예상했던 거랑 다른 반응이 올지 모르니까 조금 더 본인 주장, 본인 맞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평소에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요 좀 느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거절하고 뭐 처음에 뭐 내 얘기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트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건 되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은 자기를 좋아하면 무조건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애를 할 때도 중점이 내가 무조건 누군가를 좋아해야지 연애가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남이 좋다 누가 날 막 좋아해주면 뭐 괜찮은 것도 갖고 한번 만나볼까 뭐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성격 차이 같은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좀 뭐랄까 수치로 표현한 편인데 이분은 자존감이 약간 마이너스 50인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라는 게 정말 다 건강한 상태에서 베이스라인이 0인 상태에서 만나야 되는 부분인데 이분은 마이너스 50이니까 누가 좋다고 하면 그래? 누가 나 따위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애가 아니고 자존감을 채워주는 느낌이니까 이런 관계는 지속돼봤자 결국은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별로 좋지가 않겠구나. 네네.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것도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스스로를 사랑해야죠.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그거죠. 네네. 자, 좋습니다. 오늘 뭐 이제야말로 선생님 같네요, 정말. 네, 보통 이제 한 콘 하면 한 3-4시간 지나야지 이런 미안합니다. 네. 아까 연인과의 관계에서 근데 싸움을 이렇게 한 판이라고 표현하셔가지고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져 보여요. 한 판 싸워야. 보통은 지료씨는 부닥거려 표현하기도 하고요. 푸닥거리. 푸닥거리 한번 해야.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저도 네. 광고 푸닥거리 한번. 노래인가요? 이 곡 듣는군요. 노래 한 판 노래 한 판 띄워드릴게요. 로비 윌리엄스 그리고 니콜 키드만이 함께 불렀어요. Something Stupid. 도시의 데이트 박경림입니다. 오늘 금요일 심리연구소 나를 찾아줘 심연보 씨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의 김현자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나의 연애 패턴 사연 소개해드릴까요? 오늘은 여자분들이 많으시네요. 여성분들이. 부산시 수영구에서 오땡땡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의 주특기는 짝사랑입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그날부터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상상 속에서는 그 남자와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그 남자가 저를 놓칠까봐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차문 열어주고 의자 빼주는 매너는 될 것도 아니게 완벽한 신사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남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혼자 상상을 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감정이 되면 지인들을 졸라서 그 남자 밥 먹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제가 먼저 대시를 합니다. 저의 적극적인 대시에 혼이 빠진 남자는 저에게 넘어오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자꾸 좋아져. 우리 사귀자. 오늘부터 1일.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남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본격 데이트가 시작되면 저는 마음이 식어버려요. 그리고 안 된다 하면서도 저는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 헤어져. 그 사람과의 실제 로맨스보다 제가 상상으로 그렸던 로맨스가 더 달콤했기에 자꾸 실망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저.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까요? 보통 남성들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자, 선생님 고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둬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어디까지가 상상이고 지금 어디까지가 현실인가요? 그 전에 뭐 의자 빼주고 뭐 그랬던 게 상상이고 그래서 지인들한테 졸라가지고 소개받아서 현실이에요. 이게 뭐 헷갈려가지고 어디까지 실제로 이분이 대시라면 넘어온대요. 남자들이 넘어오고 네네. 남자들이 넘어와서 이제 혼이 빠진대. 빠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면은 마음이 식어버린다. 그쵸. 남자가 넘어온 거예요. 넘어오면 나는 식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호기심과 호감을 구분하거든요.
호기심은 지금 이분이 호기심이에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인데 호기심과 호감을 말장난 같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호기심은 이런 식으로 뭔가 사귀어봤는데 오히려 막 자기가 끊잖아요. 관계를 차갑게. 그 차갑게 끊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호감이 있다고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를 버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은요.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이성에 대한 혐오나 적개심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복수의 수단인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좋아했지만 이 관계 자체가 지속되는 것이 버겁고 또한 또 여성분들은 특히나 거절에 대한 불안이 남성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서 무슨 막 카카오톡 등등 뭔가 줬는데 뭐 일이 사라지고 일이 사라졌는데 안 와요. 계속 안 와요. 그러면 막 죽습니다. 속에서 불타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당연히 이 거절에 대한 불안, 유기 불안 못 견디겠죠.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울 바에는 먼저 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러면서 불안도 해결할 수 있고 그 전에 혹시나 남성에 대한 약간의 혐오가 있다면 남성에 대한 서력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분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를 들면 그런 심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 남자가 정말 좋다기보다 저 사람을 좋아하는 내 감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맨스. 설렘. 그러니까 감정. 내가 지금 현재 사랑에 빠져 있다는 혹은 연애가 막 시작되기 직전이라는 그런 막 설레고 막 로맨틱한 상황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왜 그 호감과 호기심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운동 같은 걸 할 때도요. 네. 예를 들면 스노보드를 시작했다고 치자고요. 스노보드를 타는 내가 너무 좋은 거야. 되게 멋있는 거야. 예를 들면 아니 되게 예쁘거나. 근데 정작 스노보드가 좀 늘어서 안 넘어질 정도가 실력이 되면 그 스노보드라는 것 자체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타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맞다. 그 말을 쓴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 있던 어떤 판타지가 있었다면은 연애에 대한 판타지와 현실과 괴리가 느껴지고 그러면 이분은 그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고 그치. 그 환상을 즐기고 싶었던 것이고 그쵸. 실제 연애는 자기 상상보다 훨씬 더 소위 말해서 좀 너저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실망 말 그대로 이분이 표현할 때 실망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분은 인간의 바탕을 둔 연애가 아니었고 정말 자기의 판타지를 실현하고 됐던 것뿐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럼 진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진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당분간 계속 이러시면 실제로 연애라는 게 형성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늘 어디 뭐 딴 데 가서 말씀 나누는 그런 건데 연애란 것이 대인 관계에서 가장 힘든 인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처럼 막 무슨 뭐 내가 위험에 처했는데 누가 뿅 나타나서 구해주고 절대 아니고요. 아무도 안 나타나. 아무도 안 나타나주고 막 술 취하시고 자잖아요. 깨도 그 자리다. 그렇지. 그 자리지. 그 자리죠. 네. 그 자리죠. 지갑만 없어. 그게 현실이다. 지갑만 없어. 나는 그대로고. 뭐 그것도 심하고. 어쨌든 목이 물려 있고 등등.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거니까 그게 현실. 그래서 어쨌든 연애 관계가 원래가 힘들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누구나 약간 상대방을 이상화합니다. 이상화한 단계가 지나면 평가절하 단계가 오는데 네, 이상화 평가절하 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못 견디는 분들은 또 실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남자에 대한 적개심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복수 또는 뭐 서로 복합적이에요. 네네네. 그 하고 싶어 한다는데 남자를 왜 미워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뭐랄까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뭐 판타지랑 맞지 않다지만 그렇게 매정하게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끊는 자체가 어떤 일종의 공격이고요. 그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남성에 대한 어떤 분노, 약간 내적인 분노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본인에 대해서 또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럼요. 왜냐하면 반복되면 결국 본인만 불행해지니까. 결국 어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내가 너무 과도하게 항상 과도한 게 문제죠. 과도하게 어떤 남성에 대한 혐오라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나 이상화와 평가절하 과정은 누구나 겪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지 않는지 이런 정도만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띄워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나의 연애 패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31 박영숙님, 2729 장영옥님 등등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아이유 김창한 너의 의미. 도대체 넌 나에게 누구니? 그걸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예, 저희 심리연구소 나를 찾아줘. 가끔은 연구할 게 있어요. 오늘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심도 깊게. 오늘 간만에. 오늘 처음으로 적으면서 듣고 있잖아요. 저희 지금 거의 한 6주치 연구를 오늘 다 하는 것 같은. 그동안 연구 실적이 미진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자, 나의 연애 패턴 드디어 적으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성하고 사연을 좀 소개해드릴까요? 짧은 사연들을 좀 볼까요? 네. 7529님이 저는 돈이 없으면 여자를 못 만나겠어요. 그런 그래서 분들 사업이 많아요. 잘 안 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헤어지자고 말해요. 상대는 괜찮다고 당분간 자기 돈으로 데이트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 자존심이 그걸 허락을 안 합니다. 다행히 작년에 사업이 잘 나갈 때 결혼을 했는데 저의 이런 심리는 뭔지 궁금해서요. 자, 또 한번 적어 주십시오. 저기. 예. 이제 뻔뻔하죠. 연애에 삼적이 있어요. 삼적? 삼적. 제가 만든 겁니다. 비차. 책에 나오나요? 책에 나옵니다. 역시나 옛날에. 네. 비참함, 초라함, 옹졸함.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 다들 관계를 끊거나 지금처럼 위축되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성분들 아까 제가 유기불안, 거절에 대한 불안에 민감하다고 했죠. 남성분들은 자격지심에 그렇게 민감해요. 자격지심.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그걸 바라지도 않아. 이분 기준에서 다 지금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딴 방송에서 얘기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막 한라산 등반 기념 이거를 막 무슨 트로피를 주는 거예요. 무슨 뭐 100일 무슨 1000일 기념으로 여성분은 원하지도 않는데 뭔가요? 근데 본인은 이거를 자기한테 의미 있는 걸. 굉장히 나는 이런 정도로 나는 힘이 있다. 막 그리고 이걸 주면 왠지 좋아할 것 같다. 이런 거거든요. 뭐지? 너무 비약하다는 그건데 어쨌건 간에 이분도 마찬가지. 당연히 뭐 돈이 중요하긴 한데요. 하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남자분도 당연히 맞아요. 지갑이 가벼워지면 당연히 굉장히 위축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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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맞아요. 분명하죠. 당연한 건 사실인데 조금만 더 이 소통을 하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어차피 결혼하신 거니까. 그럼 결혼하신 그 우리 배우자분한테 나는 이런 부분이 너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내가 지금 너무 지금 위축된다. 그래서 남자분은 참 단순한 게 돈이 없어도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 이 한마디는 이 부인께서 하셔도요. 다 남자분 다 풀려 진짜요. 그치. 예. 남자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자기 어떤 자격지심,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왜 약하게 보이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세 보이고 싶어. 백존심. 그러니까 네네. 그런 네. 거.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네. 막 길 같은 거 잘 물어보고 이러다 가지고 네. 여자친구랑 있으면 타고만 길을 있으면 그렇게 안 물어. 3시간째 그러니까. 돌고 있는데 길을 안 물어봐. 유럽 이런 데 가가지고도 절대 못 찾는 길을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안 물어봐. 길을 안 물어봐. 그러면서 지도를 봐. 네, 계속. 지도를 봐. 네. 지도를 보고 지도 보거나 내비게이션 안 일로 되는데 막 봤다, 일로 맞춰. 봤다 하면서 물어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요. 예. 옆에다 두고. 예. 4789님은요. 자꾸 나쁜 남자한테 빠져요. 아, 결국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보다 저한테 못되게 굴고 무뚝뚝하게 대하지만 10번 중 1번 정도 잘해줄 때 그 한 번을 잊지 못하고 계속 매달려요. 나이도 30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을까요? 하셨네요. 이건 정말 진짜 많이 오시는 케이스고요. 네. 제가 하도 많이 오셔가지고 아예 멘트가 입에 익었어요. 그래서 적을게요. 어떤 멘트입니까? 좀 너무 길기 때문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노의 정당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헤어질 부분을 예상을 하고 헤어짐의 이유를 내가 아닌 타인에게 미루고 싶은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지나면요. 정말 여러분들 약간 이건 좀 방송이 되면 모르겠지만 유부남, 이미 결혼하신 분과의 끌리는 여성분도 꽤 많습니다. 미혼 여성분들. 왜 그러냐. 그게 우리가 보면 되게 불륜이죠. 하지만 그 미혼 여성의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왜? 어차피 안 될 사랑이니까. 만약에 상대방도 건강한 총각이고 나도 건강한 처녀면 그런데 안 됐다. 그럼 굉장히 내가 되게 뭐 매력이 뭔가 문제가 없나? 있는 것 같은. 그런데 어차피 안 될 사랑이니까 그때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구나. 그렇죠. 오히려 안전한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불안이 많은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막 터부시되고 막 이렇게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 많이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항상 나쁜 남자한테 빠지는 분들은 내면에 본인 내면에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이제 뭐 아니마라고 하죠. 이제 전문 용어인데 그런 남성성이 뭐라고요? 아니마. 아니마. 네. 이제 그리스 라틴어입니다. 네. 근데 네. 그리스. 적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저 없을 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내면에 사실 이런 분들은 자신 내면의 남성성을 좀 일상에서 떠올리시면 좋을 텐데 자꾸 외부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분 되게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단 일반적으로 나쁜 남자들이 네. 좀 외모는 훌륭한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외모를 좀 보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네. 왠지 그게 정당화가 되면 안 되는데 얼굴이 저 정도 생겼으면 좀 못되게 굴어도 그러니까, 된다라고 그런 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심리. 그리고 또 있어요. 그 얼굴이 좀 약간 아니어도 있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니어도 그 파워.
여성분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에 대한 갈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굉장히 막 그런 어떤 막 자기를 막 리드하거나 파워풀하고 막 술집에서 깽판 치고 있잖아요. 이러면 아니면 이거 방송이 아니죠. 근데 이러면 방송에서 무슨 방송용 아니죠라는 말이지. 자체심의가 있어요. 상태가 네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그건 당연히 누가 봐도 싫지만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을 마치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끌리는구나. 이런 어떤 말도 안 되지만 무의식이 되기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에 마치 그 남자의 힘이 나의 힘인 것이냐 이런 착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지금 그 네. 4789님도 얘기하셨지만 네. 10번 중에 막 네. 9번 못 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그걸로 또 나머지 9번을 버티는 거예요. 그걸 못 잊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끊으려고 하다가도 이런 어떤 또 비주기적인 규칙적이지 못한 어떤 자극 이것도 또한 중독성이 또 하나의 또 포인트예요. 그렇죠. 이분은 다 있네 보니까. 그쵸. 네. 다 있는 것 같아. 네. 중독의 가장 안 좋은 게 비불규칙적인 자극인데 이분은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쭉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이 패턴이 과연 정말 제가 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심지가 바로 서야 된다는 말을 첫 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심지가 바로 서야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 심지라는 말을 펼친다면 결국에는 자신 내면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부에서 찾는다는 점, 그다음에 어떤 관계에 대한 불안이 심한 나머지 이미 관계를 단절시킬 걸 미리 예상하고 이제 초이스한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내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조금은 상처를 받더라도,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는 게 생채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쵸. 기꺼이 상처받을 각오하고 연애를 해야 되고, 제가 오죽하면 만신창이가 될 각오 안 하면 연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한 분 더 볼까요? 7563님 사연 좀 볼까요? 7563님이 네.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도 자꾸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건 제가 바람둥이라는 뜻입니까? 12월에 본인이 너무 감정이 아니, 심리는데요, 아니고, 지금? 네네. 네, 그럴 뻔했어요.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후에도 이러면 큰일이잖아요. 걱정됩니다. 했어요. 야, 결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네, 남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다 마찬가지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심현보 씨, 네. 결혼 앞두고 다른 여자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던 걸로 저는. 안 들어왔고요. 예,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예, 예. 있지만 네. 너무 오래 혼자 지내가지고 저도 다른 남자가 안 들어왔었었는데 아, 그래요? 남녀 다 마찬가지라고 했던 김현철 선생님 들어왔나요? 저도 안 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좀 전에 본인이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좀 너무 싱글로 오래 있는 분들 같고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매력적인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예, 급하게 마무리 졌고요. 예.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가 눈에 근데 들어왔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여성분들은요 결혼이라는 게 스트레스 지수가 있는데 배우자 사망이 100이면 이혼이 75고 결혼이 50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냐면 뭐 교도소 출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세다고요? 네, 그거보다 결혼이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랄까 막 그동안 엄마가 굉장히 뭐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너 왜 빨리 남자 안 구하냐 시집 안 가냐 이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게 갑자기 불리하단 말입니다. 큰 스트레스죠. 그쵸. 그러니까 여성분은 특히 결혼 전에 그래서 강박증, 불안증 되게 많이 와요 저한테. 예. 그래서 뭐 남자분은 잘 못 뺐지만 뭐 이분은 예외인데 여성분들은 결혼 전에 어떤 스트레스 되게 많습니다. 남자들도 결혼 전에 스트레스 많아요. 아 그렇죠. 그죠. 네. 아유, 사진을 그렇게 찍는 거는 힘들어. 체력적으로 힘들어. 체력적으로. 그치.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그 전에 만났던 여자들도 생각나고 그런다고들 하더라고요. 이분이 예, 지금 예. 7563님이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분 같아요. 그렇죠. 자꾸 눈에 솔직하신 들어온다고. 분이에요, 이분. 9936님은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친구들한테도 소개해 주기가 싫어요. 요즘도 남자친구가 너는 왜 네 친구들한테 나를 안 보여주냐고 하는데 별로 보여주고 싶지가 않고 헤어질 수도 있는데 굳이 인사를 시켜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분 저 이상해요? 아니요. 하셨네요. 이분 참 진국인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괜히 막 자기 남자친구를 액세서리 마냥 막 이렇게 자랑하고 이거 저는 덜 안 맞다 보고요. 오히려 남자친구를 존중을 하고 이게 합의가 되면 되겠지만 뭐 꼭 이렇게 막 떠들썩하게 같이 만나야 되고 하지는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아니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 네. 그러죠. 너는 왜 네 친구들한테 나를 안 보여주냐. 되려 서운할 수 있어요. 얘는 아.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이 남자친구분 이 남자분이 약간 좀 그렇게
아주 보편적이진 않네요. 보통 남자들은 뭐 오히려 그런 모임 썩 이렇게 가면 좀 이렇게 오글오글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네, 보통 그런데 네, 이분은 가고 싶어 하시네요. 그 남자친구가 가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내는 자리입니다. 마음껏 드시고 우리 누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러면 사실 쫙 좋잖아요. 좋은데 이 여성분은 또 약간 뭐랄까 아마 추측인데 이런 것 같아요. 약간은 조금 더 과하게 말하자면 자신의 모든 걸 오픈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이제 여성 이런 대부분 보면 남자친구가 아니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이렇게 막 경쟁, 피해 의식 이런 게 많은 분들은요. 다른 이 여성 같은 또래들에 의한 시기심 여기에 막 몇 번 한두 번 대였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괜히 또 나갔다가 또 이상한 얘기가 뒤에서 들리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자리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죠. 제가 볼 때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연애에서 뭔가 그렇죠? 그런 네네.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거나. 예. 그러니까. 네. 자, 좋습니다. 저희 광고 띄워드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나의 연애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사실 온 사연에 반도 못했어요. 지금 진짜 얼마 못한 것 같아요. 네. 워낙 뭐 궁금한 게 많고 방법이 사연도 되게 많이 오니까 그리고 또 그리고- 김현철 선생님께서 네네. 지금 몇 주 만에 굉장히 진지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연구소 같은 느낌으로. 정말 네. 귀를 지금 제가 쫓고 세우고 듣고 있었어요. 아니 실제로 연애와 여러분들 열애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열애는 설레는 거죠. 그건 막 뭐 그런 거고 가벼운 거고 연애는 사모할 연자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애 그냥 뭐 달콤한 게 아니고 정말로 깊다는 걸 좋겠고 아주 관계에서도 많이 다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뭔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많이 곱씹을 필요가 있죠. 제일 어려운 관계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연애라는 게 원래가 진짜. 힘듭니다. 네. 심현보 씨 다음 주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 주제는 그래서요. 나 연애 패턴 한 주 더 가려고요. 2탄입니까? 2탄인데 이제 다음 주엔 제가 볼 때 김현철 선생님이 네. 어떤 학술적인 접근 오늘 끝이 아닐까. 지금 본인이 그동안 연구한 건 다 말씀하신 다 것 하신 것 같아요. 같아요. 다 나왔고요. 네네. 삼적 이런 거 다 네. 해주셨기 때문에 예, 예. 다음 주에 다시 평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니, 책이 많아서. 네. 워낙 연애 얘기를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렇죠. 네네. 자, 나의 연애 패턴 2탄 다음 주에 함께 하니까 두시에 데이트 홈페이지 금요일방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자, 저도 꼭꼭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9940님이 신청해 주신 첸, 엑소의 멤버죠. 예, 첸의 최고의 행운 띄워드리고요. 내일 2시에 돌아옵니다. 박경림이었습니다.